자, 여기서 이제 제 얘기는 이제 여기서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이제 질문을 편하게 해주시면 제가 아는 바에서 이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예, 말씀해 주세요. 기타 전출금에 대해서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거기에 대한 기준은,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그러니까 얼만큼 전출금을 할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기준은 없나요? 그냥 저희가 연말 정산을 하고 나서 전출금이, 그러니까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차액을 그냥 기타 전출금으로 빼버리면 되는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자, 그거부터 할까요, 그럼? 자, 뭔 얘기냐면, 제가 이제 방법적인 걸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총칙에 뭐냐면,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을 잡으면 그 예산에서 써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센터는 10명밖에 안 돼. 이 요양원이라는 건 입소 정원이 있고요. 조양원보호, 단기보호도 정원이 있잖아요. 정원이 있으니까 수가가 나오고 해서 그 정원의 최대치에서 예산을 짜는 거잖아요. 현재 정원이 100명인데 지금 현재 입소 인원은 60명이야. 그래도 100명을 가지고 예산을 짤 거잖아요. 종사자는 현재 몇 명이지만 2.5명당 1명에서 뭐 사회복지사 들어가고 해서 그 인건비도 예산을 짤 것이고. 그런데 방문요양은 현재 10명이야. 근데 내년에 20명 되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안 되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목표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문요양은 예산을 3배에서 짜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쪽도 예산에 모자라지 않지요. 그 기타 전출금은 이만큼 또 짤 수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난 10명이야. 근데 3배수에서 기타 전출금을 잡았으니 예산 안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쵸? 세출을. 아까 예산 안에서 쓰는 건 문제가 없죠. 그래서 방문요양은 현재 내가 10명이다 했을 때는 저는 20명이나 30명 예산으로 잡고 1인당 매출액을 100만 원을 잡으면 한 달에 매출액이 3천만 원 잡으면 그러면 연간 3억 6천의 예산을 잡는 게 그러면 전출금은 3천만 원 잡아도 문제가 없죠. 그게 승인이 난다고요. 그럼 3천만 원 안에서 딴 거는 예산이 어쨌든 이제 예산 안에 잡혔으니까 쓰면 되고 거기서 전출금으로 딴 건 안 쓰고 전출금으로 다 쓸어와도 3천만 원 안에서 가져가는 건 문제가 없다. 왜? 시군구가 예산을 승인냈잖아요. 승인된 예산 안에서 쓰는 거는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인건비 지급 비율을 다 마치고 이제 3천만 원을 다 쓰기에는 이제 그런 규모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인건비 지급 비율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지급 비율을 맞추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결산서에서는 이것을 못 맞췄을 때는 아직 페널티가 없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산은 아까 같이 그 인건비 지급 비율을 맞추는 예산 안에서 하다 보니까 방문요양은 그게 좀 좋아요. 예산을 목표치를 더 많이 잡아서 넓게 크게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전제 조건은 예산 승인 조건은 인건비 직접 지급 86.6을 예산에 맞춰놓고 나머지 그 과목에 대해서 이제 또 예산을 짜는 건데 거기에 전출금을 이제 2천만 원 잡았다. 그럼 그 안에서는 딴 걸 안 쓰고 그걸 써도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게 그달이 아니고 전체 1년으로 맞추고서 전출금 안에서 쓰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전출금은요, 매달 가져가도 됩니다. 매달. 그 예산 안에서 매달 가져가고, 1년 뒤, 끝날 쯤에서 한 번에 왕창 가져가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기관 대표 사업 수강장인데요. 그럴 때는 전출금이 난가요? 아니면 급여가 난가요?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나라에 세금 많이 내시면, 가끔 내시려면, 그냥 이제 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저도 요양원 운영하다 보면 대출 열심히 많이 해왔고, 자금가를 14년 하다 보니까 대출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대출이 신용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정말 급할 때 캐피탈이고 이런 데서 5천만 원 1억 대출하는 데도 있어요. 그럴 때 뭘 보냐면은 건강보험료
얼마짜리 내시냐, 500만 원짜리 내냐, 200만 원짜리 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A가 좋으면 B까지 좋을 수가 없거든요. 선택인데, 아까 같이 이제 500만 원에 이제 보수 총액을 신고하고 월급으로 빼가면 그런 신용도나 자기의 이제 재정 능력이 돼서 어떤 변제 차입금을 끌어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조건도 좋겠죠. 근데, 그것까지 내가 내신이 필요 없고, 세금도 내기 싫다. 이러면은 이제 뭐 200이든 300이든 줄여서 나머지 전출금으로 가져가도 이제 괜찮고요. 그리고 또 질문해 주세요. 대표가 그 센터장 급여를 가져갈 때요.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나요? 한계 없고요.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전출금으로 빼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사회복지사 뭐 가이드라인 이런 게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통제하진 않고요. 이제 저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에 우리가 보수 총액이 들어가요. 그 대표이사 1,000만 원씩 하겠다 해서 1억 2천 예산이 나오는데, 아까 그 인건비 지급 비율이 맞아 들어가는데, 얼마나 큰 회사인지 모르지만 1,000만 원 만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1,000만 원까지 하겠다 해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단지 이제 이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예산을 잡을 때 대표이사는 퇴직금 적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 그거 올렸다가는 이제 빠꾸 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퇴직금 적립이 안 되는 게 이제 그거고, 나머지 금액은 500이든 뭐 700이든 1000이든 그것이 이제 올려서 이제 그것을 문제시 없으면은 예산 승인액수에 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올리시면 돼요. 여기에 보수인한테 들어가면 되고요. 그렇게 받는 모든 기관장 센터장님들이 되시기를 이렇게 기원합니다. 네, 편하게 말씀하시죠. 차입금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네네. 시설장에 잡고 쓰다 보면 못 살아잖아요. 마이너스가 나면. 그렇죠. 차입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네. 시설장이 직접 차입금을 넣을 수가 있나요? 그럼 다른 사람 아까 이름을 하는 것보다가 직접 차입금을 넣으라 하셨거든요. 그럴 때 직접 넣고 전시금을 빼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정리가 좀 덜 되셨나 보죠?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시설장이 차입금을 넣잖아요. 여기. 시설장이 차입금을 넣을 수가 없어요. 시설장이 지금 운영자죠. 종사자가 아니라. 그렇죠? 운영자이기 때문에 차입금 처리가 안 되는 것이고요. 전입금을 처리하는 거예요. 시설장이 들어오면 이게 전입금의 예산을 예를 들면 1,000만 원 잡았는데 이 일이 반복되면 1억 2천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들어왔다 나갔다가. 그 예산을 아까 추가 경정 예산에서 이런 일이 매번 반복된다 그러면 전입금을 아예 1억 2천을 이제 추가 경정에 잡고 전출금을 다시 1억 2천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자 상환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아까 안 돼서 또 이것을 이제 아까 말씀드리지만 또 종사자 이름으로 해가지고 차용증을 이럴 땐 차용증을 또 써야 돼요. 그럼 이자는 얼마율로 해야 되는가? 은행 이자율 수준에서 해야 돼요. 제2금융권 뭐 5%, 6%까지는 마이너스 대출이 그 정도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차입금으로 수입을 잡았다가 이 종사자한테 이자하고 원금을 또 갚았다가 또 여기에서 이제 자기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이런 게 복잡하다 보니까 그냥 전입금으로 잡았다가 전출금으로 잡는데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해도 들어올 때마다 수입 잡고 나갈 때마다 지출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12번 곱하기 11을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된다. 이거죠. 실제적으로 부족한 금액은 1,000만 원인데 이것을 갚았다가 들어갔다가 아까 예산 통계들이 뭐 지출 다 잡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1억 2천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변경을 하셔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더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기 먼저 한번 듣고요. 네. 퇴직연금 문제에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네네. 한개 법인 내에 자세 지점이 있는데, 네네. 수급자의 상황이든 뭐 운영의 상황 때문에 이쪽에 3개월 근무하셨다가 퇴직을 하시고 다시 뭐 지점에 입사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퇴직 명령 자체가 이쪽에는 3개월, 저쪽에 4개월 이런 식으로
이슈로 가입해갖고 남아있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그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제가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간 기호별로 회계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퇴직정기면 여기에는 3개월치가 퇴직금 및 퇴직 충당 적립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나가요. 그 다음에 또 이분이 이제 이쪽에 또 근무할 때는 똑같이 퇴직금 및 퇴직 충당금이 이쪽 통장에서 나가는 건데, 우리가 이제 잘 보세요. 퇴직 충당금 및 퇴직 적립금이라는 어떤 기관의 통장이 있을 수가 있고, 은행이 계산한 통장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연금보험의 보험사에 대입해서 우리 통장에 나가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장부에 이렇게 그 전산에 등록된 통장이 아니고 여기다 나가면 지출이에요. 우리 자체의 통장에다가 적립을 하면 지출로 끊어지는 거고, 실제 여기 통장에서 퇴직금이 나가잖아요. 그건 전표 정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두 번 끊는 게 아니고, 그러면 3개월 있고 이쪽에 4개월 있을 때 이쪽 통장이든 은행에 적립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립으로 이제 끊으면 끝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1년이 안 됐어요. 1년이 안 되면 이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왔을 때 또 입금을 어떻게 잡는가? 입금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자, 수입이죠. 근데 수입의 원천이 뭐였냐면은 지출이었잖아요, 원래. 퇴직금, 퇴직 적립금이 지출로 나갔던 게 다시 들어온 건데, 이건 수입이 아니라 마이너스 지출이라고 보면 돼요. 본인부담금을 우리가 15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르신이 영자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150만 원 들어왔어요. 그럼 이거 반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날 확인하면 그거 다음날 나갔어. 그 차액이. 그러면 150만 원은 먼저 본인부담금 수입을 잡아야겠죠. 그 다음날 그 차액이 135만 원이라고 그러면 나갈 때 지출결의서, 돈이 나갔으니까 지출결의서가 아니라 마이너스 수입결의서, 본인부담금 마이너스 수입결의서 135만 원. 근데 거기에 적용은 뭐뭐 어르신 과입분 환급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끊어서 마이너스 지출결의서를 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 분 더 됐습니까? 네. 대표 겸 사업이에요. 네? 대표하면서 사회복지사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랬을 경우 이렇게 그런 경우에도 아까 차익금으로 하지 말고 기타 정치금을 빼나가려면 전입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대표면서 사회복지사 하면 이제 종사자지만 운영자예요. 그러면서 이제 직책은 직접 인건비에 대한 사회복지사, 이제 방문 수행이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거기서 못 들었어요.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만약에 운영하다가 마이너스가 날 것 같으면 돈을 집어넣잖아요. 네네. 그럴 때도 전입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네. 차입금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자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센터장이 할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들어가고요. 아니, 아까 센터장도 운영자면서 센터장인 사람이 있고요. 운영자인데 사회복지사 시설장을 고용할 때는 그거는 직원이잖아요.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차입금으로 잡히죠. 기타 차입금. 한번 네. 저기요, 아까 운영위원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제가 센터 그게 해야지 되는 건가요? 2번은 난 제가 복지시설. 아까 1번은 아니고요. 3번은 장기 요양 기간 이렇게 나오고요. 그 3번이 2024년도에 재지정을 받으면서 2번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복지시설로 바뀐다고요. 그때 운영위원회를 열고 노인복지법에 보면 운영 규정이든 운영 방침이 노인복지법에 쭉 나와 있어요. 그 적용을 받아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야 돼요. 3번은 아직 노인복지시설이 아니다. 그래서 아까 호응 문제도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줄 잡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